네, 안녕하세요. 12월 31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이네요. 우리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참,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 반 했어요. 오늘 하게 되면 정말 오늘이 딱 반이네요.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의 욕심은 안 바뀌기에 안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심리가 작동이 되는 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A 플러스 종목이 그때그때 나타나게 돼 있죠. 아이온큐라는 아이온큐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죠. 한국 사람이 주주의 27%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 이제 뭐 만든다고 뭐 세상이 막 시끄러웠고 그랬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까지 가야지 그런 이때 어떤 저항이 없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전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IBM이나 구글 같은 돈 많은 데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한국의 한 과학자가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 273도까지 안 가고 그렇게 막 슈퍼컴퓨터 같은 게 없이도 그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죠. 이오나이징 방법을 개발해서 논문 쓰고 김정삼 교수죠. 그래서 듀크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앞세워서 아이온 큐라는 이오나이징 방법 이런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오나이징 방법을 해갖고 아이언 큐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죠.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아이언 큐 어떻게 되나 이런 영상도 있던데 지금 우리처럼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죠. 물론 저도 뭐 그렇게 불과 1년 전에 이제 하루 늦게 그 코인 공부하면서 뭐 파일 코인이나 헬륨 코인이나 이런 거 하면서 완전히 닭 플레이를 한 적이 있죠. 정말로 닭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재료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반성하는 의미고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제 A 플러스 주식이나 A 플러스 코인을 짚어주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로서 아이온큐라는 거를 한번 이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온큐가 이제 3.34달러로 장중 52주 최저가 경신했다고 이제 나왔어요. 아이온큐가 뭐 60달러도 가다가 18달러 가다가 이제 지금 3달러인데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초기 투자자에는 삼성, 현대, 로키드 마틴이 있으며 주된 미션은 세상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다. 피터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CEO를 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르는 거죠.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인이 있지만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 월가 전망은 글쎄 시총 9.3억 달러 가운데 한 투자금 비중이 28%. 양자 컴퓨팅 잠재가치 높지만 수익 창출 시간 필요. 이게 아이온큐의 진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뭐 외형 하드웨어인가 봐요. 이런 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이 뭐 28% 기술을 좋고 이제 뭐라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28%나 갖고 있다.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공동 창업자, 메릴랜드 교수가 이제 둘이 2015년도에 했다. 양자 컴퓨터를 하다. 극저온,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73도 상온에서도 된다.
이건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는 2, 4 반도체처럼 2, 4, 8, 16, 32, 64, 132, 256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CPU, GPU 같은 게 필요한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입체예요. 사실 입체.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2, 4, 8, 16, 32가 아니라 이거를 앵글 위에서 통째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두뇌라고 볼 수 있는 QPU는 전자나 광자 같은 입자의 움직임을 측정해 계산하므로 기존 컴퓨터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안정돼 있지 않다. 이거를 아시려면 물질과 반물질, 일자와 반입자, 물질과 반물질, 입자와 반입자.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없어져요. 빛이 나요.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도 부서져요. 그런데 입자와 반입자는 항상 같이 있어요. 물질과 비물질이 만나면 같이 있어요. 이건 중첩돼 있다라고 해요. 예, 그거를 뭐 그런 상태를 유학에서는 중용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중도라고도 해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셨을까요? 18 여기에서 18 안 사시죠? 그죠? 30주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향선이잖아요. 아직 그 밑에 있잖아요. 이런 걸 암만 좋은 저도 그 IoT에 뭐 헬륨이 있다, 뭐 서버인 파일이 있다 해서 코인에서 그렇게 닭 플레이를 했지만 이거 코인은 주식하고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가 이미 유혹된 정보에 자기 자신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철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철학을 갖는 공부를 지금 이제 쭉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 맞다 틀리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철학으로 간다. 그러면 뭐 아이온 큐 이런 게 뭐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아이온 큐가 이제 최근에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이렇게 최근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참 쭉 내려와서 뭐 이렇게 돼 있는 이건 주봉이고요. 우린 주로 주봉으로 보죠. 위클리. 네, A 플러스 주식을 짚어주는 세 가지 요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패턴이 있다. 이것은 기업 인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결과는 기업 인수만큼이나 대단하다. 어떤 때는 인수 합병 주식보다 더 큰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나는 오래전 이 패턴을 찾아내어 1970년대 중반에 차트 읽기 전문가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 패턴은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지만 단기간의 트레이딩용이 아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큰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유망주를 미리 찾아내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지금 시장이 이제 바닥권으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코인 오르고, 그 다음에 주식 오르고, 그 다음에 채권 오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오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꺾여서 지금 부동산이 지금 꺾이는 단계에 와 있죠. 부동산이 어느 정도 꺾이게 되면 그 교차점에서 코인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겠죠. 제일 가벼우니까요, 코인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기회가 2023년도에도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축구에서 중요한 세 분야는 달리기, 패스, 차기다. 이 세 가지를 달리기, 패스, 차기 이거 잘하는 친구가 혼란이죠. 손흥민도 뭐 이런 거 잘하죠. 이 모든 분야에서 고루 뛰어난 선수는 매우 드물다. 이처럼 주식이나 코인에서도 서로 다른 세 분야에서 골고루 뛰어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패턴은 어쩌다 가끔 나타난다. 달리기, 패스, 차기라는 걸 얘기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30주간 MA, 그 다음에 상보 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리고 거래량. 이거를 축구로 달리기, 패스하기, 차기. 달리기, 패스하기, 차기 잘하는 세 가지가 다 있는 잘하는 선수는 굉장히 드문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되기는 참 힘들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 외에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째가 거래량이다. 첫째가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절대적인 요건이다. 우수한 주식이나 코인은 1단계 기초지역에 머물 때보다 돌파 때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다. 특히 돌파 이전 4주간의 평균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 좋다. 이건 참 메모해 두세요. 책에는 210페이지에 나와요. 돌파 이전 4주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 좋다. 또한 늘어난 거래량이 적어도 몇 주 동안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도 지속이 됐죠.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쭉 지속이 됐죠. 이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파는 놈이건 사는 놈이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주식이나 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식은 한번 상승세를 타면 주식이나 코인은 한번 상승세를 타면 계속 오르려 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서둘러 이 주식이나 코인을 사게 되고 매수 주문을 처리하기에 물량이 너무 적으면 매수자들은 당황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차트 5-15의 대여가 되는 중대한 요소다. 거래량은 아주 중대한 요소다. 그러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달리기, 패스하기, 차기. 두 번째 중요 요소는 RS선이다. RS선이다. 이는 여기 이제 지금 여기 A, B, C, D가 있는데 3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A, B, C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A 얘기했고 B 얘기했고 C가 있는 거죠. B를 보면 이는 그냥 좋은 매수 종목과 아주 좋은 매수 종목을 구분하는 척도다. 대여가 될 수 있는 차트 패턴에서 RS선은 마이너스 영역이나 제로 라인 가까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대여가 될 거는 일단 마이너스 상태에 있어야 된다. 제가 네이버 증권 종목 분석 보시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상태가 있어야 돼. 그리고 2단계로 올라가는 돌파가 일어날 때 RS선은 분명히 플러스로 이동이 돼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RS선 상보강도선이 꾸준히 상승 중이고 다른 모든 요소가 긍정적이라면 비록 RS선이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어도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도 비록 매수할 수 있다고 나는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정말로 특별한 대여를 찾을 때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다. RS선이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른다면 그 주식이나 코인은 좋은 매수 종목이고 꽤 괜찮은 이익을 낼 수가 있어도 대여가 될 수는 없다. 대여가 되려면 반드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요건은 주가가 돌파하기 전 일어나는 급격한 상승이다. 요 주가가 돌파하기 전 일어나는 급격한 상승이죠. 우리는 모두 주식이나 코인을 싸게 사길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급격히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 특별한 대여를 약속하는 패턴에서는 상승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 주식이나 코인이
1단계의 기초지역에 있으면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단 돌파 후 엄청난 행동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마치 높이뛰기 선수가 위로 뛰어오르기 전에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살짝 하락했다가 큰 힘으로 도약하는 주식은 일단 출발하면 더 힘차게 올라가기 마련이다. 대개 돌파하기 전에 40 내지 50% 또는 그 이상 상승한 주식이 다음에 몇 개월간 최고의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20%나 올랐네, 30%나 올랐네, 40%나 올랐네. 이게 확 슛업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당장 돌파의 리스크를 더해주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대로 트레이더버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다. 그래서 확 돌파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요 밑에 저항선에서 지지선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40% 50%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네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풀백 할 때 반드시 살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맞았으면 그냥 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를 뛰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하는 거죠. 1971년로 돌아가 앤서니 트러스트의 차트를 보면 지금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요소인 거래량은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매수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크게 늘어난 거래량은 향후 몇 주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둘째 요소인 RS선도 플러스 선으로 확실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1단계 기초지역에서 심한 변동이 일어나 곧 엄청난 성과를 거둘 날이 다가왔다는 의미심장한 세 번째 이렇게 1단계 기초기에 있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면 의미심장한 세 번째 시내를 보내고 있다. 지지선인 5달러와 10달러 사이에서 주가는 등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1971년 말 10과 8분의 1 달러에서 처음 돌파했을 때 이미 주가는 100% 상승한 상태였다. 여기서 5달러에서 10달러니까 100% 상승한 상태였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과잉 매수되었기 때문에 이때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근차근 부자가 되는 법. 차트가 말해주는 단서를 공부해서 차트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달리 봤을 것이다. D 지점에서 앤서니 주식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여기서 2단계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과대 매수와 과대 평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투적인 용어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다. 사라. 그 뒤 8개월 동안 앤서니 주식은 300% 이상 올랐고 세 가지 확인 이론이 거래량, 상부 강도, 돌파 이 세 가지가 다 현실이 되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1973년 이와 같은 똑같은 대어가 될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인 시장 평균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때는 하락세 장에서 나타난 거래요. 이 반도체가 절대로 이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락 장세에서는 공매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 그러나 내셔널 세미컨덕터 주식과 같은 탁월한 패턴을 보이는 주식을 하나라도 만나게 되면 이 유망 종목으로 공매도를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그 후보 종목이 A+임을 확신해야 된다. A+는 거래량, 상부 강도, 돌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죠. 전체 증시가 하락세면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내셔널 세미컨덕터 주식은 A+ 종목이었다. 거래량이 지난 몇 주 평균보다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대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거래량이 돌파 이후 몇 주 동안 엄청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RS선도 2단계 돌파 전에는 제로선 근처에 머물렀다가 빠르게 상승하며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다. 큰 상승세로 발전하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는 2단계로 들어가는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보여준 큰 움직임입니다. 주가는 40과 2분의 1 달러에서 돌파하기 전
40과 2분의 1달러에서 돌파하기 전 20달러에서 40달러로 상승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너무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잘 보면 세 가지 요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식은 3개월 만에 150% 이상 올라 연간 600% 급증했다. 완전히 슛업했죠. 이 정도라면 어떤 장세에서도 대단한 급상승에 속하지만 1973년, 74년 중반 하락 장세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러니 언제나 이런 대형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나 일단 이런 대형을 발견하면 또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건 진짜 대형이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려고 이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30 몇 분 모아뒀는데 전반적으로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글쎄요. 처음에는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전 나이도 들고 혼자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모아는 뒀는데 정말로 이거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파이코인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건 또 공부 따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할 겸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자. 1987년 초 브로커 에너지는 1987년 초 브로커 에너지는 1과 8분의 1달러에서 1과 8분의 1달러에서 1과 8분의 1달러 여기죠. 1과 8분의 1달러에서 기초지역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보이시죠? A지점 이미 5배 이상 불어났다. 이런 큰 증가는 큰 손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상당한 상승세를 탈 것임을 예고하는 징표다. 물론 이 주식 블로커 에너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처럼 대어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펀더멘털이 매혹적이지도 않았고 회사 손실도 컸지만 차트에 나타난 징조는 분명했다. 첫째, 업종이 상승세였고 걱정해야 할 저항 또한 그리 크지 않고 이미 1년 반 정도 1단계 지역에서 기초지역이 매우 넓었다. 시장이 상승장인데다가 대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다. 업종이 첫째 좋았다라는 거죠. 거래량 좋았고 두 번째 이 주식의 상부 강도선이 제로선 근처 플러스 영역에서 살짝 올라와 있었는데 돌파가 일어나자 주가는 위로만 올라가고 RS선은 중립적인 제로선을 날아올랐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이 주가는 낮은 가격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올라 있었다. 8과 3, 1달러도 안 되는 8과 3분의 1달러의 낮은 가격에서 돌파 때는 1과 8분의 1달러로 올랐으니 2배 이상 이미 상승해 있는 셈이었다. 소심한 사람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진짜 큰 상승은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 향후 11달 동안 주가는 600% 이상 수익을 내버렸다. 이런 행운을 어쩌다가 운 좋게 잡은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패턴은 매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시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차트에서 어떤 조짐이나 징조를 찾아내는데 능숙해지면 이런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패턴의 가치, 정말로 풍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적절하게 움직이게 된다. 1980년대 중반 키스톤 콘솔레이티드와 필리핀 장거리 전화는 대여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물론 결과는 대단했다. 흥미롭게도 키스톤의 상승은 4와 8분의 5달러에서 시작했지만 상승은 4와 8, 1단계 엄청 오래 있었고 기초지역이 넓고 상부강도 돌파했고 거래량 좋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지만 키스톤은 4와 8분의 5달러에서 시작했지만 그전 12개월 연속 수익은 주당 3.7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온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보면 이런 기회가 오는 거죠. 거래량, 상부강도는 자기가 숫자로 계산해도 돼요. 요즘 뭐 엑셀이 하도 좋으니까 관심만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뭐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러프하게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네이버 증권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안 그러면 엑셀로 뭐 하신 분들은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펄을 주목하는 사람은 회사가 곧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행히 주가가 제트 엔진을 단 듯 3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뭐 1달러 하던 게 3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그럼 과연 수익은 얼마 되었을까? 주가가 30으로 오른 1987년 중반까지 누적 수익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회사는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온큐 같은 거는 이제 이온큐, 뭐 테슬라,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전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펀더멘탈만 보고 하게 되면 시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때도 주가가 30배가 올라도 회사는 적자였다. 이런 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이제는 많이 경험하죠. 퍼에 대해서는 뭐 대충 이쯤 해두자. 기초 지역 내의 움직임은 이 차트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돌파 전 40% 이상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돌파 전에 40% 이상은 기준. 이게 앞에 있었나? 돌파 전에 40% 이상을 상승했어야 된다? 돌파 전? 그렇네요. 212페이지. 뭐 책을 두 번이나 번역하고 남한테 설명한다고 해도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건데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218페이지. 이 돌파 전에 이미 40% 이상 오른 거를 사라라는 거죠. 자꾸 바닥에서만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스필드 차트의 약점은 대수 퍼센트 비율보다는 단순한 산술에 가깝다는 것이다. 주가가 낮은, 이거 보자. 이게 이제 필리핀인데 이것도 4개월 이상 정말 이랬고 그 다음에 슈더했고 마찬가지네요. 어쨌든 이 특별한 대여 패턴을 하나 발견했다면 연타석 말로 홈런을 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 장에서 배운 개념을 잘 숙지한다면 자본을 채권에 넣어두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 그것을 움켜쥐어야 하는지도. 예, 오늘은 저기 뭐 연말이고 챕터 5를 끝내려다가 보니까 30분 했네요. 예, 연말에 아무튼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